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찍고 지우고 찍고 지우고 찍고 지우고 복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100페이지가 넘는 A4 용지를 줄이고 해서 막 진짜 제가 A4 용지를 바닥에 지금 한 30장 깔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사실 머릿속에 다 외웠다고 생각해요. 뭐 외웠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말과 또 하다 보면 순간순간 이게 좋은 뭐 생각이 나니까. 그 4부는 제가 이제 조금 4부, 5부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3부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막상 이게 말을 하자니까 제가 좀 울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하고 또 수시를 제가 많이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내신을,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뭐 전부 1.0입니다. 서울 1.1 뭐 이래요. 지금 9등급 체제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종합반 1.3 이렇게 떨어져요. 건국대학교만 해도 1.5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5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1.5가 우리 건홍동 그러면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정도 라인, 물론 이제 그쪽 사람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지방대가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우리도 대구니까 지방 영남이 있으니까 뭐 경북대학교나 부산대에 대한 약간 프라이드는 있으니까 뭐 그쪽에서 뭐 경북대학교하고 뭐 부산대가 솔직히 국숭세단 라인보다 뭐 더 뭐 그런 말도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은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또 실제 경북대 가보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들. 제 눈으로 보는 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붙었는데 경북대학 경영 가는 애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집 가까운 데 가려고 하는 애들이 경북대학교 전체 한 20%좀 돼요. 걔네들은 서울에 중경 외시 이상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 물론 경북대학교도 부산대학교 워낙 학교가 크니까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서울에 여러분들 보세요. 건홍동만 돼도 내신이 한 1.5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1.5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애들 보면 내신 보면, 제가 이제 요 뭐 수성구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특히 이제 수성구 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왜냐면 거기가 중심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니까, 뭐 대구는 경신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내신 3, 4 이런 애들요, 여러분들 대구여고 내신 뭐 4 이런 애들요, 시험 수능 치면 1등 나옵니다. 수능 치면 1등 나와요, 정말로. 걔네들이 많이 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 수성구 지역이나 달서구 지역에서 좀 소위 말해서 공부 좀 잘하고 많은 이제 단위수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파다 보면 또 자기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신이 그 과목이 또 그 선생님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꼼꼼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 내신 못 챙긴 애도 있고, 혹은 또 시험 많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좀 몸이 아플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플 경우도 있고, 솔직히 또 뭐 하다 보면 시간 또 놓쳐서 수학도 제대로 못, 그냥 어느 한두 과목 우연하게 어느 한두 과목이 빵꾸 나는 경우, 또 기술 과정 이걸 또 뭐 또 신경도 안 쓰는데 또 그런 경우는 또 다 들어가는 또 전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수능으로 이제 빨리 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으로 턴하는 경우는 기존의 N수생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기존의 N수생들은 의대만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대가 빠진 자리는 치대가 들어가고,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런 식의 이제 그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 실제적으로 보면 재수생이나 N수생들, 특히 이제 우리 재수학원, 저도 재수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면 재수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 고3 때 이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고3 때 4위 스토리 하나도 제대로 못 풀었어요. 근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야, 절대 재수생들하고 수능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3 때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요. 고1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내신은 그래도 학교 생활 충실히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자기 범위상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 혹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겠다라고 물론 학교 측에서는 야 니한테 맞춰서 뭐 대학 가라 얘기하지만 난 그 대학 가기 싫어요 라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잖아. 그런 방식의 논술 전형도 있고 또 수능 정시 전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언제 판단해야 되냐면 1학년 1학기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시 컨설팅 센터 오시면 제가 딱 판단해 드릴게요. 해드리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 좀 더 맞는 스타일의 공부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공교육 입장에서 당연하지 모든 학생들이 같이 다 어울려서 같이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또 석차 등급을 따지기 시작하면 상대 평가죠. 석차 등급 시작하면 제일 앞에 있는 애도 있고 제일 뒤에 있는 애도 있잖아. 그 뒤에 있는 애도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걔 뒤에 애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6점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내신만 6점대 아니고 9등급 6점대 9등급 6점대는 5등급으로 치면 3.7점 되거든요. 5등급으로 치면 3.7.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걔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그래 공부머리가 안 되니까 한 3.7 나왔다. 그럼 걔는 뭐 억울하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좀 꿈은 높아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혹은 또 하다못해 경북대학교 꼭 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실제 5등급 체제에 3.7 나오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쓸 대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친구 같은 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변수가 많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1부, 2부 때하고 좀 달리 제가 지금 오늘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신은 확실히 1학년 1학기까지 딱 보고 아 이쪽 가면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싶으면 수능을 확실히 잡든지. 그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예비 고1이라면 그냥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슨 지금 뭐 윈터스쿨이니 뭐 어느 뭐 학원에 가서 뭐 이런 저런 저는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는 오로지 저는 내신만 한번 봐볼 겁니다. 그냥 뭐 선생님 시킨 대로 그냥 죽으라고 내신만 그냥 오로지 그냥 기본적으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뭐 세특 죽으라고 그냥 파서 1학년 1학기까지 할 만큼 한번 해볼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그게 1.3 밑으로 떨어지면 5등급 체제에서 1.3 밑으로 떨어지면 9등급 체제에서 2거든요. 그러면 그 내신 스타일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등급 체제에서 1.3을 넘어섰다 그러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만한 대학을 가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약간 방향을 좀 트셔야 돼요. 약간 방향을 좀 트셔야 되는 게 그때는 약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말씀드립니다. 내신은 1학년 1학기까지 추측을 해. 그래서 이제 이쪽 괜찮을 것 같아. 이쪽 한번 파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쪽 쭉 달려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신 좀 힘들겠다. 저는 그 바로 밑을 저는 사실은 1.5등급 체제에서는 1.3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싶은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조금 신경 쓰면서 수능 준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지필평가거든요. 의외로 수능 형태의 지필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수능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난 내신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수능을 공부했던 애가 2학년 올라가면요. 오히려 내신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수능이 조금 레인지가 좀 많이 넓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 해보고 내가 내신 판지 아니면 수능 판지 빨리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숫자를 좀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 2022 지금부터 좀 지겨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2022 그럼 2022는 2022년에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언제 이제 이거 발표를 했냐면 2023년 12월 27일 날 발표를 했어요. 2023년 12월 27일 날 발표를 하고 이게 2028학년도 그러니까 2028학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올해 2026이잖아요. 그럼 2028학년도 같으면 2년 뒤인가요? 그렇진 않고 학년도라고 얘기하면 거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도는. 그래서 2028학년도면 2027년부터 즉 바로 올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예비 고3 아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즉 9등급 체제에서 치는 고시험을 치고, 지금 사실 올해 고3 애들 참 안 됐죠.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사실은 뭐 얘네들도 솔직히 지금 나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지금 고3 올라간 애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올해 그 수능이 이제 마지막이죠. 올해 수능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구수, 십수, 11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기겠죠. 여러분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 제가 봤을 때는요. 올해 막 사상 최고의 그냥 아마 마지막 아마 불꽃을 피우지 않겠나. 어마무시한 인원이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수능 응시 인원을 저는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작년에 이제 작년 11월 수능이죠. 작년 얼마 몇 달 전에 그때 수능 응시자가 몇 만이었냐면 46만 9천 명이거든요. 46만 9천 명이고 그중에서 재학생이 33만 명, 그리고 졸업생이 16만 명이었습니다. 재학생이 33만 명, 졸업생이 16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졸업생 중에 16만 명 중에서 공부를 못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애들, 공부 안 된 애들은 재수 안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는 애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재수생들은 4등급 이상은 나온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16만 명이 포진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걔네들이 수시에서는, 자, 작년 수시에서는 총 몇 만을 뽑았냐면 27만 9천 명을 뽑았고, 정시에서는 6만 9천 명을 뽑았어요. 다시 한번, 수시에서는 27만 9천 명을 뽑았고, 정시에서는 6만 9천 명을 뽑았거든요. 정시가 훨씬 적습니다. 훨씬 더 적어요. 조금 더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방 같은 경우는 정시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수도권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40% 룰이 됐잖아요. 16개 대학교. 16개 대학교는 40%를 이제 정시로 뽑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대로 유지됩니다.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시가 기본적으로 애들 6만 9천 명 중에서 서울 수도권 한 4만 5천 명 이상 나왔고, 그 지방은 2만 명밖에 안 돼요. 지방이라고 하는 건 대구, 경북 통틀어가지고, 실제 지방은 정시로 대학 들어가기 힘들죠, 사실. 왜? 지방은 그냥 수시로 애들 먼저 뽑아놓고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말하면, 작년에 수시를 떨어진 건수가 총 12만 건. 작년에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수능을 친 아이들이 재작년에 수능을 친 아이들보다 수시에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 영어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가 1등급이 31%니까 수시를 못 맞춰가지고 그 전에 비해서 12만 건이 더 떨어졌고, 대구는 2만 건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북대교 빵 터졌잖아요. 영대, 계대 빵빵 터졌잖아요. 왜? 수능 체제를 못 맞췄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가서 대학을 열심히 다니냐? 다녀주면 좋겠지만은, 영어 1등급을 31%가 났기 때문에, 영어 하나 때문에 자기가 수시를 체제를 못 맞췄다. 그래도 올해 마지막 수능이다. 일찌감치 재수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영어만 내가 내신 내가 다 파놨는데, 그거 진짜 영어 진짜 내가 영어 웬만하면 1 나오는데 2 나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영어 1만 나오면 나는 간다라고 마음먹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 근데 재수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고3들은 정말로 삼중고입니다. 위에도 있고 자기도 힘들지만, 또 중요한 건 얘들 재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5등급제로 바뀌거든요. 5등급제로 바뀌면 기본적으로 반영 비율이 완전히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많이 달라지고, 뭐 기본적으로 무슨 경희대학교 지윤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 아예 이제 원서도 못 쓰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고3 아이들은 올해 정말로 판단 빨리 하셔야 된다. 정말 빨리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상황이 좀 그렇게 돌아가는데, 자, 이제부터 조금 제가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크게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두 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고2, 고3은요. 크게 학생부는 크 두 종류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종류. 학생부는 자 기본적으로 교과 영역, 교과 공부하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영역, 교과 영역. 또 한 개는 뭐냐면 창체라고 들어보셨죠?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한쪽은 교과 공부하는 거야. 과목별로 교과가 있고 한쪽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요 두 개로 크게 나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과, 창체. 이거 딴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교과, 창체 요 두 개만 외우세요. 요 두 개가 전부 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과와 창체가 있는데 교과는 뭐냐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다 저렇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교과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와서 이 학생은 탁월하다, 비교적 적절하다, 괜찮다, 얘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생님이 판단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목 선생님이 쓰기 때문에 과목별로 그 학생의 세부 능력, 얘는 말은 잘 못하지만은 요건 잘한다, 세부 능력을 특기한 사항을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개,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크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창의적 체험 활동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율자치 활동. 이는 자율 활동 그래서 자율자치 활동 1. 그다음에 2가 뭐냐면 동아리 활동. 알겠죠? 3. 진로 활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세 개가 나뉘어요. 자, 시작합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와 창체가 있는데 창체는 또 그 안에 세 개가 있어요. 뭐라고? 자율자치,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자율자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공동체 역량에서 지금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무슨 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해장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율자치.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는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되는 동아리만 인정되는 거예요. 자율 동아리는 미반영됩니다. 여러분들 자율 동아리는 그 대학 입시하고 상관없이 미반영되고 창체 동아리만 반영되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만. 그리고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그 진로 활동을 한마디로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많이 내가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진로 활동에 해당되는 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진로와 관련된 걸 탐구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사가 된다면 정형외과 의사가 혹은 신경외과 의사가 이런 탐구 보고서를 쓴다든지 하는 게 진로 활동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은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또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자율자치, 해장했다, 부회장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일반 동아리는 미반영입니다. 창체 동아리만 반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그 직업과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무슨 한번 알아본다든지 요게 바로 창체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지금 선생님 아까 말한 교과와 창체는 창체 3개 나는데 그렇죠. 그럼 교과를 조금 이따가 또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